皆さん、こんばんは。お元気ですか？今度は第4課です。4課は、本屋はどこにありますか? 4과는요, 책방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타이틀입니다. 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ますか? はい。第4課、本屋はどこにありますか? 책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는 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 자, 리상이 얘기를 합니다. ちょっとすみません. 혼야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책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모이치도 이쇼니 연대ください. ちょっとすみません. 혼야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그러니까 다나카라는 사람이 このビルの地下にあります. このビルの地下にあります. 이 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 줄에 地下にコンビニもありますか? 地下にコンビニもありますか? 지하에 편의점도 있습니까? 다나카가 이에 地下にはコンビニはありません. 失礼ですがあなたは何年生ですか? 실례입니다만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학교에서 얘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혼고과노 니넨세이 데스. 니혼고과노 니넨세이 데스. 그 다음 니혼고노 벤교와 오모시로이 데스か? 니혼고노 벤교와 오모시로이 데스か? 일본어 공부는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줄에 하이 오모시로이 데스. でもちょっと難しいです. 하이 오모시로이 데스. でもちょっと難しいです. 그 다음 줄 우찌와近いですか? 우찌와 近いですか? 그러니까 집은 가깝습니까? 이에 아마리 近くありません. 遠いです. 이에 아마리 近くありません. 遠いです. 아니 그다지 가깝지 않습니다. 멉니다. 이런 이제 회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꼭 같이 따라 읽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요점 해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점 해설 이치방오ご覧ください. ちょっとすみません. ちょっとすみません. 이랬습니다. ちょっと라고 하는 건 잠시 또는 조금, 양을 얘기할 때는 조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얘기할 때는 잠시 이런 뜻입니다. ちょっとすみません. 그런데 우리가 그 문법과는 상관없는 회화를 배울 때 뭐죠? 자, 스미마생 하면은 미안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미마생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스미마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요점 해설을 쭉 써놓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선 여기 중요한 골자는 물론 그 밑에 그 네모진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안합니다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스미마센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그 대단히 미안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볍게 그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스미마센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나 보다 이제 이것을 정중하게 하려면 너무 하고 모시와께 고자이마센 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정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읽냐면 모시와께 고자이마센. 이것은 참고 삼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시와께 고자이마센 이것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정중한 사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미마센 하면은 아주 가벼운 사과의 그 뜻이고요. 이것은 모시와께 고자이마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선 이제 스미마센이라고 하는 뜻의 미안합니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어딘가를 방문했을 때 실례합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쪼또 스미마센 하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쪼또 스미마센 남의 집에 가서 앞에 이렇게 하면 하고 또 어떤 가게 같은 데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쪼또 스미마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딜 방문해서도 그래서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혀 상반된 뜻으로서 고맙습니다 우리말에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가벼운 고마움의 표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공부하다가 뭘 하나 떨어뜨렸다 이거죠. 이제 그런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집어줍니다. 그것도 또 이렇게 하기 곤란하니까 그럼 집어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스미마센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우리가 그 건물 같은 데 들어갈 때 문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마침 같이 부딪힌 경우가 있어요.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근데 도저, 도사기 도저, 도저, 먼저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간 사람, 스미마생 하고 들어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아주 가벼운 고맙다는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누군가를 부를 때 이제 저기요, 잠깐만요. 이런 표현이 어떤 경우냐면 식당 같은 데 우리가 또 갔잖아요. 또는 어떤 가게 같은 데, 이런 데 갔는데, 좀 다른 데 이제 그 가게 점원이나 식당에 이제 종업원이 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물이 필요하다가 또 뭐 필요할 때 그 사람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모시모시 이렇게는 안 불러요. 모시모시는 물론 이제 여보세요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시모시, 여러분 초급이지만 이제 전화 같은 데 이렇게 상대방을 부를 때 모시모시 이렇게 합니다. 모시모시 이런 때는 이제 전화 같은 경우 또는 길 가다가 있다가 좀 저쪽에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을 모시모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주로 전화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 식당 같은 데서 모시모시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쪼또 스미마생 그러면 여기요 잠깐만요 이런 뜻입니다. 쪼또 스미마생 하면 저쪽에서 이제 뭐 필요합니까 하고 이제 달려오겠죠. 이런 뜻의 누군가를 부를 때 쪼또 스미마생.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회화를 공부해가면서 이러한 뉘앙스도 좀 더 깊이 경험할 겁니다. 우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스미마생 이것은 미안합니다. 두 번째 스미마생 실례합니다. 스미마생 하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스미마생 하면 저기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을까? 자, 와카리마시타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 와카리마시타 했습니까? 예, 와카리마생 했습니까? 하이. 자, では 2番を ご覧ください. 다음입니다. 2번. 혼야와 どこにありますか? 혼야와 どこにありますか? 이랬습니다. 책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야라는 책방 또는 서점 이런 말이고 どこにありますか?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데 이제 여기서 도코라고 하는 말은 어디라고 하는 대명사인데요. 그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 밑에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칭, 중칭, 원칭, 부정칭, 즉 의문사 이렇게 해서 표를 해놨습니다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연이요 대부다사이. 근칭, 코코, 그다음 중칭, 소코, 원칭, 아소코, 부정칭, 소코. 역시 고, 소, 아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있어? 코코, 소코, 아소코, 그다음 노코. 그래서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야와 노코니 아리마스까? 책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1번을 응용효와 이지방을 말합니다. 이지방. 코코와 도코ですか? 여기 어디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누가 어디 이제 안내를 받았던가 이런 거에 코코와 도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뭐 우에노 공원이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남산 공원이라는 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코코와 도코ですか? 여기는 어디니까? 2번. 레스토랑은 도코에ありますか? 레스토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스토랑은 이제 어디에 그 위에 설명했는데 이제 그 도코 다음에 있는 니는요 장소를 말하는 도사로서 여기서 처음 나왔네 보니까 이렇게 니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말하는 말로 우리말로는 어디에 이 뜻입니다. 어디에. 그래서 도코니 어디에, 고코니 여기에, 거기에 그러면 서코니, 저기면 서코니 어디에, 도코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레스토랑은 도코니 아리마스까? 레스토랑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다음 이제 3번 이시연이読んでください. あそこに机があります. あそこに机があります. 저기에 책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そこの 저기 님 그 다음 책상은 스쿠에가 아리마스. 책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부연하자면 뭐냐면 아리마스라고 하는 동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3과에서는
수학까지는 네스라고만 나왔고 네스의 부정은 네와 아리마생 이러한 패턴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에서는 아리마스가 동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스라고 하는 동사는요, 있습니다 해서 어떤 거냐면 무생물과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중에서 나무, 식물의 존재를 말하는 해서 이것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스는 이제 뭐 나무, 그쵸? 뭐 책상, 그 다음에 카메라, 뭐 테레비 이런 그 무생물 또는 식물의 존재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이 있다든가 뭐 동물 이런 게 있는 것도 이마스인데 그것은 나중에 다음 과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것은 뭐 우리말로 뭐뭐시 뭐뭐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여기다 뒤에는 아리마스가 뭐뭐시 뭐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부정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치카니와 콤비니와 아리마센 치카니와 콤비니와 아리마센 지하에는 편의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편의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2번 줄에 두 번 줄에 보시면 고노비길로 치카니 아리마스 이렇게 됐습니다. 수학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빌딩 지하에 있다 이렇게 됐고 이때 빌딩은 이제 비르 그 다음에 치카 지하 그 다음에 거기다 니를 붙이면 장소를 말하는 말로 그 다음에 아리마스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비로 치카니 아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해설 3번을 보시면 이제 4번인가요? 4번. 그 다음에 3번 줄에 치카니 콤비니와 아리마스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이에 치카니와 콤비니와 아리마생 해가지고 지금 요점에서 3번입니다. 치카니와 콤비니와 아리마생. 물론 아리마스의 부정은 아리마생이라고 하는 아리마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리마스의 부정은 아리마생.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응용표를 보시면요, 이제 응용표가 이치반과 2치반에서 1번에서 3번까지 1번 고고니 쇼세스와 아리마생 여기에 소는 없습니다. 고고니 쇼세스와 아리마생 2번 소코니와 나모 아리마생 그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을 때 소코니와 해서 소코니 하면 그 와는 는 에 그러니까 니와 하면 어디 에는 그래서 소코니와 나니 뭐 아무것도 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리마생 없습니다. 소코니와 나니 뭐 아리마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호 고라고 다시 3방와 치카니와 레스토랑과 아리마생 지하에는 레스토랑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리마스 부정은 아리마생이 하는 것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자, 아리마스가 그 다음 이제 다음 줄 보시겠습니다.失礼ですがあなたは何年生ですか? 失礼ですがあなたは何年生ですか? 되어 있습니다. 실례입니다만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여기서 失礼です가는 失礼실례죠. 그 다음에 데스가 그때 그 일본어에서 그 끝에 문장 끝에 가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이지만 하지만 이렇습니다. 어떤 문장 끝에 가를 붙이면 하고 이지만 하지만 이라고 하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데스라는 거 실례입니다. 죠 스레데스. 그냥 실례가 스레데스요. 그러면 실례예요. 그거.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그런가 몰라. 일본에서도 그런가 몰라. 여자의 나이 묻는 것은 실례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스레데스요. 스레데스. 그리고 근데 실례입니다만 할 때 스레데스가 해서 문장 끝에 가를 붙이면 이만 하지만 실례입니다만 아나타와 난넨세 데스까?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난넨세 데스까? 같이 읽겠습니다. 난넨 데스까? 난넨세 데스까? 여기서 넨세라고 하는 말은 학년, 우리말로 학년이라는 뜻입니다. 난은 이제 의문사니까 난넨세 데스까? 몇 학년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을 나타내는 말 여기 봅시다. 그 밑에 그 표가 있네요. 1학년생은 1년생, 2학년은 2년생, 3학년 3년생, 4학년 네, 그 다음에 5년생, 6학년은 6년생, 그 다음에 몇 학년은 2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6, 3, 3, 4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6년, 그 다음에 중학교가 3년, 고등학교가 3년, 대학이 4년. 6, 3, 3, 4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에서도 6학년까지 이렇게 했죠. 넨세 해서 앞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자, 1학년 이치넨세, 2학년 니넨세, 3학년 산넨세, 4학년 요넨세, 5학년 고넨세, 6학년 로쿠넨세, 몇 학년 난넨세 데스까? 난넨세 데스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로소 그 수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어 이제 어떤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수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게 좀 너무 뒤에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좀 여러분 왜냐면 수사가 좀 복잡해요. 일본어가 수사가 복잡해서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좀 줄여드리려고 조금 뒤에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기본적인 수사 1, 그 다음에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 자, 숫자가 이제 쭉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자, 이치. 그러니까 이건 뭐 세상 없어도 외워요. 저는 이거 아주 일본어를 모르기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구슬치기 이거 하면서 배웠어요. 이치, 니, 상. 이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일본어더라고요. 자, 우선 1 봅시다. 이치, 그 다음에 2는 니, 3은 상, 4는 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시라고도 읽고 용이라고도 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라고 읽는 경우가 있고 용으로 읽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는 고 이렇게 됐죠. 고. 그 다음 6 로크. 그 다음 7은 시치라고도 읽고 나나라고도 읽습니다. 시치 또는 나나. 그 다음 8은 하치. 그 다음 9는 Q라고도 읽고 Q라고도 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10은 Ju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은 이치, 2는 니, 3은 상, 4는 시 또는 용, 그 다음은 5는 고, 6은 로크, 7은 시치 또는 나나, 8은 하치, 9는 큐, 그렇죠? 또는 크, 10은 주 이렇게 됐습니다. 좀 빨리 해볼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이 중에서 4는 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7은 뭐냐면 4는 시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요. 7은 이제 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9는 Q라고 하기도 하고 크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수사가 나올 때 약간씩 변해가는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은 느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면 자 1번을 봐주세요. 또 1번입니다 할 때 이치반데 할 때 이제 번자는 있잖아요. 번자는 뭐 만 이렇거든요. 만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응은 니은도 되기도 하고 이응도 되기도 하고 미음도 되기도 하고 하니까 자 이치반데스 이치방오 고란 쿠다사이 이치방오 연대 쿠다사이 그렇죠? 이치방 고란 쿠다사이 하면 1번을 봐주세요. 이치방오 고란 쿠다사이 1번을 봐주세요. 그 다음 1번입니다. 이치반데스 그 다음 1번을 읽어주세요. 이치방오 연대 쿠다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번자를 붙이면 이치방, 니방, 삼방, 연방, 시방이라고 하잖아요. 연방, 고방, 로크방, 그 다음에 시지방도 잘 안 합니다. 나나방, 그죠? 하지방, 키우방, 주방 이렇게 됐습니다. 번을 붙였어요. 다시 1번 이치방, 그 다음 니방, 삼방, 연방, 고방, 로크방, 나나방, 하치방, 키우방, 주방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미나상 이치방を読んでください 또는 이치방をご覧ください 또는 이치방です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붙였다 이런 얘기고 기본적인 것은 1, 2, 3, 4, 5, 6, 7, 8, 9, 10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건 10단위를 보시겠습니다.
10단위는 이제 주잖아요. 주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앞에 1, 2, 3, 4 갖다 붙이면 되죠. 20, 니주, 30은 산주, 40은 연주 또는 시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은 거주, 60은 럭주, 70은 나나주, 물론 시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80은 하치주, 100은 샤크. 100이라는 발음은요, 이렇게 샤크.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고, 요거, 샤쿠가 아니고, 끄와 이 말은 있잖아요. 끄와 끄의 이제 중간쯤, 이 끄와 발음은요, 꾸와 끄의 중간쯤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끄에 가깝다. 샤크 이렇게 샤쿠 이거 아니고 샤크 아니고 샤크 해서 꾸의 끄에 가까운 소리다. 이렇게 샤크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건 세상 없어도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나상 5번ご覧ください. 이제 5번을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이 통했네. 하이. 그 다음에 일본어 공부와 難しいですか? 그렇죠? 근데 일본어 공부는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여기 面白い難しいですか? 아니라 面白いですか? 이렇게 물었네. 일본어 공부와 面白いですか? 일본어 공부 재밌습니까? 재밌을 리가 있어요. 어렵고 그렇지. 처음에는 저 쉬운 줄 알고 덤볐다가 일본어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 일본어 공부와 面白いですか? 일본어 공부는 재밌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형용사 재밌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面白い 이렇게 됐습니다. 面白いですか? 그래서 일본어의 형용사는 어미가 반드시 이로 끝난다 하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어 공부와 面白いですか? 아, 여기 이 편에서 나오는구만. 일본어 공부는 재밌습니까? 이렇게 돼서 面白い는 이제 재밌다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형용사가 나와요. 제가 오늘 좀 헤매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형용사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어 형용사. 모든 형용사는 어미가 이로 끝난다. 여기서 오모시로이처럼 이것은 이제 어간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어미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일본어의 형용사는 어미가 이로 끝난다. 즉 이로 끝나지 않는 형용사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형용사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를 활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과거도 만들고 현도 만들고 추측도 만들고 이렇게 이를 변화해서 이렇게 만든다. 즉 형용사 말꼬리, 즉 어미인 이는 여러 형태로 변해간다. 그러나 이것은 부동이다. 이 부분은 부동이다. 그리고 이만 자꾸 뭘로 변해간다. 그 다음에 용언, 즉 수로가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빨갛다, 좀 바쁘다, 재미없다 라고 하는 형용사는 전부 다 하나만 가지고 용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로다 이런 거죠. 그럼 영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영어는 수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수식어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영어의 형용사는 뭐뭐인, 뭐뭐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beautiful 하면은 예쁜, big 하면 큰, 이렇게 영어에서는 뭐뭐인, 뭐뭐은, 뭐뭐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일본어의 그 형용사 기본형은 항상 뭐뭐이다, 뭐뭐하다 우리말 표현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모시로이 재밌다, 그 다음에 타카이 하면 비싸다, 높다 이런 식입니다.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기본형은 보통어, 즉 보통어라는 것은 이제 반말입니다. 반말에서 공손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this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this가 말하니까 이상, this는 조동사인데요. 여기서 공손하게 오모시로이 하면은 재밌다 이런 말입니다. 아, 오모시로이 그러면 재밌다 이렇게 되지만 재밌습니다 할 때는
이 자리 여기에다가 이 뒤에다가 바로 데스를 이렇게 붙인다. 즉 오모시로이 데스 해서 재밌습니다 해서 공손한 말을 만든다. 오모시로이 데스, 오모시로이 데스 이렇게요. 그다음 이제 그 뒤에다가 형용사 뒤에다가 바로 명사를 연결할 수 있다. 영어는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사는 이제 재밌다 이렇게 되는데 또 뒤에다가 재밌는 책 하면은 오모시로이 홍 해서 이렇게 오모시로이라는 형용사가 책이라는 이러한 명사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 그래서 재밌는 책 기본형은 재밌다 하지만 뒤에서 명사가 오면 뭐인 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수식을 한다. 그래서 오모시로이 홍 그러면 재밌는 사람 하면 어떻게 돼요? 오모시로이 히토 이렇게 됐죠. 그럼 그렇죠? 그럼 재미있는 일본어 오모시로이 니혼고 이렇게 되겠죠. 오모시로이 니혼고 이처럼 뒤에다 명사를 연결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이것이 일본어 형용사의 속성입니다. 속성.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장에 우리가 급한 것은 1번에서부터 6번까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용회화를 한번 읽어보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회화 고라쿠다사이. 1번, 2번, 3번を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 1번です. 1번. 英語は難しい. 영어는 어렵다. 그래서 難しい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영어는 어렵다. 이걸 공손한 말로 하면 英語は難しいです. 영어는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공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3번을 고라쿠다사이. 3번은 難しい本です. 어려운 책입니다. 무즈카시라는 형용사가 홍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서 이렇게 이제 뭐 어려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즈카시 혼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요점 해설 6번에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また明日。さようなら。